가로가수로 대장간의 이유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대장간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라고요? 대장간이라는 건 다 핸드메이드, 수작업을 통해서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거랑 대비되는 게 뭐냐? 공장에서 대량으로 산업혁명 이후에 찍어내듯이 만드는 물품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제 손으로 네, 그다음 한꺼번에 싸게 삽니다. 그리고 우리 또 알아놓을 게 경제학적 용어에 경제지문에서 나왔는데 규모의 경제라고 알아? 규모의 경제? 이게 뭐냐면 규모가 커질수록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더 단가도 낮아지고 소비도 늘어난다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면 먹고 싶으면 하나씩 사 아니면 멀티팩으로 사? 멀티팩으로 5개씩 사지. 근데 마트에 가서 보면은 라면 한 개씩 안 팔고 이렇게 멀티팩으로 팔아. 그런데 대형 창고형 마트 있어. 코스트코라든지 아니면 트레이더스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박스로 팔아 라면. 가격이 그럼 더 싸질까 비싸질까? 싸지는 거야. 그게 규모의 경제야. 근데 선생님도 그래서 싸서 그렇게 사봤는데 그렇게 싸서 쓰면은 약간 문제가 뭘까? 처음에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다 못 먹어. 다 못 먹고 버리는 경우가 생겨. 그런 것들도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는 말 알아두시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자, 그 다음 마구 쓰다가 그 다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뭐라면 소비적, 소모적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경제적인 그런 문제는 소비적이고 소모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왜?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수량이 늘어나 그럼 물건 재화라고 해요. 재화의 가치는 높아져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가격이 낮은 거예요. 자, 그 다음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져. 플라스틱 물건처럼 뭐뭐처럼 인들 있냐? 직유법 들어가 있고요. 대량 소비 사회에서 부품처럼 쓰이는 사람들인 거야. 심지어는 내가 플라스틱 물건을 많이 쓰지만 나도 플라스틱 물건처럼 써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메가커피 사장님이야. 알바를 뽑았어. 채원이를 뽑았는데 채원이가 일을 하다가 뭐 힘들어서 뭐 못하겠다고 막 그래. 그러면 선생님은 카페를 접어야 돼? 아니지. 그래 알았어 그만둬. 그럼 다른 알바 보지. 그래서 한이나 뭐 연하나 다른 알바 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쓰고 버리고 이게 일상화되는데 그게 심지어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현실 비판적.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어.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런 현대사회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과 자, 저항 의식을 갖는 거죠. 비판적 인식 플러스 저항적. 자, 현대. 다음. 네, 좋습니다. 자, 공간의 대비 대조가 들어갑니다. 공간의 대비 대조. 원래는 어디였어 여기? 털보네 대장간이었어. 장인의 숨결이 숨쉬던 공간. 핸드메이드로 만들던 공간. 자,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자, 대비 대조가 되는데요. 현대 아파트는 뭐냐면 너네 아파트 알잖아. 주거 공간이 어떻게 돼 있어? 다 찍어내듯이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지. 그쵸? 그러니까 현대 아파트는 현대의 문화, 대량 생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거지. 대유법. 네. 부분을 들어서 전체를 나타내는 거. 대량 생산의 현대 사회. 현대 아파트는 대량 생산의 현대 사회를 칭하는 말인 거야. 자, 그런 대로 찾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나의 이상향은 털보네 대장간인 거야. 자, 풀무질로. 자, 풀무질을 하고요. 나를 달구고요. 시우새는 이제 뭐 나오지만은 무쇠를 불에 달궈서 단단히 만드는 그런 쇠붙이 하나인데요. 자, 모모처럼 직유법 그리고
연마하는 과정인 거죠. 자, 뭐로 이 날카롭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숫돌에 네. 시퍼런 무쇠낫 시각적 이미지고 이 무쇠낫은 핸드메이드야. 그러니까는 뭐야? 가치 있는 존재. 무쇠낫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지. 그리고 이 무쇠낫에 대비되는 건 뭐예요? 플라스틱 물건인 거지. 플라스틱 물건은 쓰고 금방 버리는 거야. 소모적인 거야. 일회용품 같은 거야. 그래서 너네 그 칫솔들 보면 칫솔도 뭘로 만들어? 플라스틱으로 만들잖아. 네. 땀, 네. 가치가 있는 거죠. 그다음, 네, 호미가 되어서 이번에 또 호미예요. 긍정적 가치입니다. 화자가 느끼는 긍정적 가치, 무쇠낫, 꼬부랑 호미 이런 것들. 자, 소나무. 네, 그다음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개성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이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네, 그다음 성찰적이죠. 그다음 네, 그다음 아득한 나라로 떨어지네. 똥덩이. 자, 모모처럼 직유법 들어가 있고 해우소가 뭔지 알아? 해우소? 너네 그 절 다니는 사람은 알겠는데 부처님 믿는 사람은 뭐 교회 성당 이런 데 가면 화장실이 있잖아. 절에도 화장실이 있어. 근데 절에 화장실 이렇게 안 써있고 해우소 이렇게 쓰여있어. 해우소가 뭐냐면 어떤 우려, 고민 이거를 푸는 장소 이런 뜻. 해소하는 장소거든. 그러니까 뭔가 답답함을 푸는 장소라는 거야. 거기 화장실이라는 뜻이에요. 자, 아득한 읽었나?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그 다음 어딘가 걸려있고 싶다. 네, 일단 가던 길은 뭘까요? 가던 길은 바로 현대사회와 문명사회를 일컫는 말인데 발전된 사회로 나아가는 거지. 근데 이 길을 멈추고 어딘가 바로 뭐예요? 대장간 같은 가치 있는 이런 곳으로 걸어가고 싶다, 걸려있고 싶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지. 자, 요시랑 연계될 만한 거 살짝 하나 볼까?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야. 무의미한 그런 찍어내는 존재 같은 게 아니라. 자, 시 한번 칠판 보고 같이 볼게요. 자주 나오는 시인데요. 자, 이것도 역시 한 줄씩 읽어볼게요. 내가. 그 다음. 하나님 뜻을 쓰면서 네. 의미 없었어. 내가 이름을 불러주면 그때서 의미가 되는 거지. 내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어.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수많은 인형들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서 내가 얘를 갖다가 내 남자친구 이름이 민수를 붙여준 거야. 넌 앞으로 민수야. 넌 내 거야. 이렇게 끌어안고 자. 어쨌든 내가 얘 이름을 불러주고 얘한테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알겠죠? 나머지 것들은 다 뭐야?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존재들. 공장에서 다 찍어낸 그런 똥덩이처럼 느껴지고 쓸모없는 걸로 느껴지고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시퍼런 무쇠낫과 호브랑 호미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인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시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으면은 나도 남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진 않아서 함부로 비평하긴 좀 그렇지만 월간 남친 같은 네, 그런 표현은 좀 지양했으면 해요. 남친 무슨 쓰다 버리고 그러고 하면 안 되잖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